황소는 사실 대중적인 학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아이는 황소 학원이 맞을 것 같다 아니면은 좀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초, 중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가 공부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진짜? 초중 공부 고민 영순이인 수학, 닥치고 수학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다들 수학 공부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선행 그리고 건강한 심화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무너지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공부법을 알려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요즘 너무 핫한 수학학원이죠. 생각하는 황소라고 하는 학원의 강사 출신으로 현재는 이너메스 수학학원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수학교육을 하고 계시는 류유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생각하는 황소에 오래 있었고요. 지금은 대치동 이너메스에서 초등학생들 수학 지도하고 있는 류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소에 계셨던 만큼 이제 요즘 초등고시라고 불리는 그런 황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극심화 선행 교과 수학학원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요즘 너도 나도 그 수학학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갈수록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전국에 그 선발고사 응시한 학생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요새 그 부모님들이 이제 선행학습이라든지 심화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찍부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커리큘럼도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네.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이제 초3 때 들어가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랑 중학교 과정을 전부 다 소화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시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했어? 나는 그때 전투기 조종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아, 진짜? 패시픽 림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아. 열심히 전투기 조종사를. 야, 근데 황소의 경우에는 진짜 요즘에 레벨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프랩 학원까지 다니잖아요. 뭐 레테 과외도 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이 하는데 난이도도 엄청난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레벨 테스트가 어려운 걸까요? 네. 이제 심화 선행을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그 들어가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꽤 이제 난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 컨셉이 다른 학원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불친절하다고 할까요?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면 알려주고 이제 이런 컨셉은 아니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배웠으면 이걸 가지고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해결을 해봐 이제 이렇게 좀 약간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내용을 혼자서 해야 된다라는 그 이 두 가지를 잘 견디기가 이제 쉽진 않죠.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그래서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서 문제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소 수학학원만의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만큼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수업만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뭐 인정하시겠지만 수학 문제는 웬만하면 자기가 직접 풀어야 자기 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잘 견뎌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부하는 데서 필요한 집요함이라든지 끈기, 엉덩이 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길러지죠. 그래서 공부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도 하고 그리고 자습 시간도 학원에서 전부 다 같이 갖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정해진 시간 동안 교실에서 수업을 같이 하고요. 자습실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자습실에 이동해서 거의 수업 시간만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요.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되면 좋은 건데 이제 완성이 안 되면 그게 그대로 이제 숙제가 또 되는 거죠. 정말 이게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네. 스스로 문제를 풀게끔 하는 그렇죠. 그런 학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학생들 스스로 집에서 답지 안 보고 계속 해봐라 하면은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학원에서 그런 어떤 환경을 잘 마련을 해주고 좀 가혹하긴 하지만 네.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숙제를 받아서 집에서 하긴 했었거든. 나도 학원에서 어려운 문제 많이 풀었지만 꼭 학원에서 하면 정말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책상에 어떤 낙서가 궁금해. 뭐 하여튼 이제 수학 실력이 진짜 늘 수밖에 없다. 뭐 수학을 잘하게 됐다 이런 반응이 많죠. 많은 반면에 수학에 진짜 학을 떼게 된다. 정말 못하게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반응도 있죠. 실제로 가르쳐 보셨을 때는 좀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강사로서 제가 이제 황소에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비슷한 이렇게 만들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대치동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간 것도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 시스템과 잘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실력이 느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또 이런 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황소는 사실 대중적인 학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수학 사교육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황소 학원을 이제 많이 다니니까 네. 우리 아이는 황소 학원이 맞을 것 같다 아니면은 좀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네. 기준이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을 본다라기보다는 오래 이제 이 시스템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수학적인 흥미,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곱셈 같은 것도 스스로 깨우치는 학생들이 있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숫자와 정말 뭐 싫어하는 숫자가 또 있고 이런 선호도가 있는 학생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에 대해서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멘탈이 확실히 강해야 돼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환경이 워낙 좀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버텨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좌절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선행이면서 또 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린다거나 과제를 완성을 못했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은 학생 아닐까요? 네,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나이 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와서 조금 유리하기는 한 게 수업 시간에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잘 전달하긴 하지만 결국엔 그거를 잘 깨워서 혼자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알려준 것만 딱딱 받아먹는 그런 학생이면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새롭게 적용해서 이것도 완성할 수 있고 저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냥 저도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요새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라든지 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생각하시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말씀들을 공통으로 하시거든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격차가 생긴 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그 격차를 줄여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궁금해요. 사실 격차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100점이 끝이잖아요. 150점 맞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점이랑 150점의 격차는 땅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저도 이제 나름 빡빡하게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대치동 아이들 또는 제가 살았던 일산의 정말 뛰어난 친구들에 비하면 정말 많이 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고 수학에 두려움이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따라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격차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부동의 상위층이 있다. 절대로 깰 수 없는 콘크리트 같은 어떤 그런 층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미리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거의 안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특히 제가 딱 한 번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고 꽤 이제 높은 반이 나와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수학을 잠깐 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숙제량이 너무 많고 제가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이제 잠도 못 자고 초등학생인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어머니께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너가 좀 일찍 자고 이제 잠도 충분히 자고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다니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하지 마라 하고 이제 끊으셨어요 학원을. 네. 그래서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선행을 시작하기도 했고 선행을 거의 안 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 좀 힘들었어요 수학이. 그러니까 저는 국제고였기 때문에 수학을 너무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들은 많이 없는 편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이제 너무 안 했다 보니까 그만큼 수학에 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과투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규환 누나 말 이어서 조금 하면 저도 사실 선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필요한 이유가 저는 고등학교 가서의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쌓아놓고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정말 150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100점의 끝이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만 선행을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 중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제 입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중등 과정은 고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쪽에서 닦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초중등 과정을 이수를 했다면 개념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자리 잡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각하는 힘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어떤 상이 정말 명확하게 잘 잡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공부 자존감도 꽤 높을 거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겠죠.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념의 정교성, 그다음에 생각하는 힘, 공부 마인드셋, 공부 자존감, 주도성. 저는 이 5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을 공부 몸이 건강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 몸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초중등 과정의 목적은 이 공부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공부몸이라는 단어는 저도 처음 들어본 네, 것 네, 같은데 처음 들어보셨겠죠? 선생님께서 만드신 말인 건가요? 네, 제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부몸이라는 게 정확히 그러니까 5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네. 내 안에 굉장히 많은 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부를 할 때 활성화되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그 개념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일단 좀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숙달시켜서 또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체화 과정을 또 진행을 해요. 반복해서 써본다든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념을 새로 배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끙끙거리게 되잖아요. 구하라는 게 뭐지? 조건은 뭐가 주어져 있지? 이렇게 한번 가설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뒤로 물러서서 새로운 가설로 도전해보고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액티브한 과정들이죠. 이런 부산스러운 움직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저는 이 움직임의 주체가 공부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초중등 과정을 밟으면서 다져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사실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초중등 과정을 통해서 잘 닦여 있어야 고등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거죠. 너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그러면 이 공부 몸 정말 중요한데 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우리가 운동을 해야 네.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해야 공부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공부 자체에 대한 감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진짜 공부, 가짜 공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엉터리 공부를 하는 학생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그런 공부에 너무 일찍부터 노출이 되고 거기에 길들여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이제 그런 공부 몸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 몸을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2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움직이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2번째는 수학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2가지를 수학 공부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거를 배우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움직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중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겉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움직임을 강조하는 거고요. 수학의 논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그 공부 몸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인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흐름에서 문제가 없는 정도로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면 저는 반드시 공부 몸이 건강해지고 수학 실력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진짜? 그 정말 많은 걸 얘기하셨지만 강조하셨던 게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답지를 보더라도 답지 보고 이해했다고 던져버리지 말고 끝까지 풀어봐라. 네. 덮고 풀어봐라. 그거 강조하셨고 2번째가 식은 항상 수학의 규칙에 맞게 써라. 이거를 정말 그 2가지를 강조하셨는데 그러네요. 네, 첫 번째는 움직이는 공부였고 2번째는 수학의 논리였네요. 신기하네요. 아버지 한번 모시고 와야겠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봤을 땐 선행에 적절한 시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초등수학에서 중등수학 넘어가는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중등수학을 시작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시기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중고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